네, 10시 지금 17분입니다. 수급 상황 보게 되면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기관에서 이제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된 움직임이 체크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는 약간 줄어들게 되면서 수급적인 부담이 줄고 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워드 원투펀치로 오전장, 미국장 대비해서 잘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원투펀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하나 날려주시죠. 네, 환율의 하락과 시장 상승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 환율이 오늘 시장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의미로 느껴지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장의 상승과 환율의 하락 이 두 가지를 모두 전일 미국 시장 보고 예상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환율의 하락폭은 예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좀 더 떨어질 걸로 사실은 예상을 했거든요. 이 전일에 1350원으로 끝났는데 1345원 이하로 사실은 시작을 하고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환율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환율의 하락은 좀 제한적인데 근데 신기하게 시장은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보합이나 아니면 뭐 약보합이나 소폭의 하락 정도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상승폭은 도리어 또 생각보다 좋습니다. 시장의 상승이 특히 코스닥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1.35%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시장을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기관의 매수 금액이 상당히 좀 미미하죠.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을 좀 벗어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환율과 시장의 방향성이 이 예상보다 좀 대부분의 이 예상보다는 좀 많이 좀 달라진 그런 모습들의 시장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환율의 영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환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1350원을 또 어제처럼 뭐 10원 이상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10원 이상 더 늘어나면서 1350원에서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리까지도 환율의 하락이 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상승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 환율이 그렇게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 금액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환율의 영향력을 분명히 받고 있고 굉장히 크게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영향을 많이 미칠 수는 있겠지만 환율이 이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시장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지금 지수가 2,400대가 아니라 2,500 이상 혹은 2,600 이상이었다 그러면 환율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 자체를 놓고 본다라면 오늘 15포인트가 지금 코스피에서 올랐습니다. 코스피 15포인트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442포인트거든요. 지수의 박스권 하단 레벨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2,400에 가까울수록 국내 증시는 지금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지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외국인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 이렇게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좋지 않음에도 산다.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단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요. 그렇다고 또 상단을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2,500 많이 넘어가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굉장히 좀 얇게 2,400에서 뭐 2,500 초반 정도까지 좀 얇은 박스권이 펼쳐질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모두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안에서 뭐 역시 이제 종목을 좀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잘 찾는다라면은 실적이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 실적이 유지되면서 여전히 좀 가격이 싸거나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실적이 올라갈 때 또 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급할 때 항상 예측할 때 환율을 많이 보는데 이번 환율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환율에 이런 부담감이 있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싸다라는 그런 관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제 오후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오늘장보다 이길 수 있는 펀치 한 방 날려주시죠. 네, 자동차와 2차 전지의 강세로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유독 자동차하고 2차 전지 강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우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자동차만 세금적으로 혜택을 준다라든지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이 완성차 업체들에는 좀 악재가 되는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2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6월 현대차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6월에 17만 원을 두다가 20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해서 사실은 2분기 실적 놓고 보면 그리고 3분기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호실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21만 원을 돌파하고 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슈들이 현대차에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주가 하락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현대차는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 1250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350원이죠. 100원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이 10% 가까운 그런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10%의 절반만 영업이익으로 돌리더라도 5%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현대차의 수혜가 되는 부분이고 자동차도 여전히 전략차종 위주로 잘 팔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우려감은 과도하게 반영이 됐고 우려감 제거하고 놓고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감으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기술주 불안한데 기술주에 대한 대안적인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는 특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승폭이 좀 더 좋죠.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하는 그런 벤더들의 주가가 이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혼다와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혼다와 합작 공장 설립하는 것도 분명히 좋죠. 뭐 현대차와도 이 공장 설립을 하고 있고 혼다와도 하고 있고 미국 시장 안 그래도 점유율 높은데 이 지속적으로 점유율 확대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많아진다. 이 얘기는 전기차가 더 많이 생산이 될 건데 이 더 많이 생산되는 전기차 업체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들어가는 이런 이 전기차가 더 많아진다.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려감은 점유율과 그리고 이 전기차 생산 속도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우려감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해소되는 결과가 좋죠.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두 섹터 다 2차 전지와 완성차 모두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나 아니면 좋아지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같이 빠져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확대되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뉴스로 아니면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 대응하시면 이 박스권 시장 안에서 좀 안정적이고 좀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스권 시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네요. 결국에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잘 참고해 보면서 자동차하고 2차 전지 강세 부분 잘 오후장에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